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식물의 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교과서는 22쪽과 23쪽, 실험 관찰은 12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준비되었나요? 그럼 우리 교과서 22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식물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학교 하단에서도 볼 수 있고 산에서도 볼 수 있긴 하죠.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럼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크게 소리내서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두 잘 말해보았나요?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입으로 정리해서 말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경험이래요. 그러니까 직접 말해보세요 할 때는 여러분 정말 그냥 주변에 누가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생활에는 식물의 특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도꼬마리 열매를 보기 전에 또 하나를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방울이라고 되어 있죠. 솔방울이 그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가면 소나무의 열매인 솔방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방울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 있나요? 어느 날에는 솔방울이 오므라들어 있다가도 어느 날에는 솔방울이 벌어져 있는데요. 솔방울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솔방울의 껍데기가 습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두 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 공기가 건조해지면 솔방울 바깥쪽 물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활짝 벌어지고,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고 축축하게 젖으면 바깥쪽 물질이 안쪽 물질보다 더 빨리 물을 흡수하면서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솔방울 효과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효과를 활용해서 옷을 개발했습니다. 땀이 나면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작은 천들이 열리면서 피부가 서늘해지고, 땀이 식으면 피부 온도가 낮아져 작은 천들이 다시 닫힙니다. 실제 2006년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가 솔방울 효과를 활용한 운동복을 입고 경기를 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에서는 식물들의 다양한 특징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의 어떤 특징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렇게 솔방울을 활용해서 이런 과학자들이 옷을 만들기도 했대요. 그럼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도꼬마리 열매와 찍찍이 테이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도꼬마리 열매와 찍찍이 테이프,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집에서 보려면 확대경 최소 30배 이상은 돼야지 잘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확대경이 없죠. 돋보기로도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과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확대경을 사용하여 도꼬마리 열매와 찍찍이 테이프를 관찰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도 도꼬마리 열매 30배, 찍찍이 테이프도 30배 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도꼬마리 열매를 봤더니 이렇게 30배 했더니 이게 뭔가 이렇게 끝에 갈고리 같은 게 여러분 좀 보이나요? 근데 이게 선생님 요거 280회 한 것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는 280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더 어때요?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끝이 확실하게 보이나요, 여러분? 뭔가 갈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찍찍이 테이프도 30배 한번 봤더니 여기에도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그죠? 갈고리 모양 같은 게 있는데 크기랑 모양이 어때요? 얘는 크기랑 모양이 더 독고마리에 비해서 더 조금 일정하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일정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모두 시청할 준비가 되었나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옷에 도깨비 바늘이나 독고마리 열매가 붙어 있는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독고마리 열매를 확대해 보면 끝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옷에 엉켜붙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찍찍이 테이프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보면 마지막 영상을 봤더니 어때요, 여기? 이런 것들이 갈고리 같은 것들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이 우리 그냥 일반 옷보다 니트 있죠. 니트로 되어 있는 곳에 조금 더 잘 붙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영상 본 것과 선생님 큰 화면을 보여준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실험 관찰 12쪽 1번, 2번, 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 특징과 독고마리 열매 찍찍이 테이프의 공통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공통점 때문에 또 어떤 특징, 여기 계속 같은 말이에요. 특징, 공통점, 특징.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1, 2, 3번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답은 예시 답안이에요. 꼭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들어갔으면 그냥 맞다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독고마리 열매는요. 털로 짠 옷에 잘 붙어요. 선생님 요거는 말로 좀 설명해 준 부분이고요. 열매의 가시를 확대해서 보면 뭐가 있어요. 그죠? 갈고리처럼 끝이 굽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이것만 써도 괜찮아요.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다라고만 써줘도 좋고요. 그럼 찍찍이 테이프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죠. 물론 우리가 힘을 세게 주면 떨어지긴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거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어때요? 갈고리 모양의 플라스틱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볼까요? 그럼 독고마리 열매와 찍찍이 테이프의 공통점 둘 다 뭐가 있어요? 끝에. 그죠? 갈고리 모양이 있어요. 갈고리 모양이 있다라는 거 어때요? 옷이나 동물의 털에 잘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의 핵심은 뭘까요? 끝에 갈고리 모양이 있다.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다.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끝이 갈고리 모양이어서 동물의 털이나 옷에 잘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찍찍이 테이프는 독고마리 열매의 어떤 특징일까요? 그죠? 열매 가시 끝의 선생님 발음이 다시 읽겠습니다. 열매 가시 끝의 갈고리 모양이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잘 붙는 성질을 활용해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서로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게. 그죠?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잠시 또 영상 멈추고 실험 관찰 12조 1번, 2번, 3번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 잘했어요 하는 친구는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볼까요? 교과서 23쪽입니다. 이제는 이런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신발이 있고요. 그죠? 여기 찍찍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활용한 빗물을 모으는 장치가 있고요. 특히 연잎이에요. 연잎의 특징을 활용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인데요. 요게 우리 설명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고마리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한 찍찍이 테이프는 끈을 대신해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는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느릅나무 잎의 생김새를 활용해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비에 젖지 않는 연잎의 특징을 활용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연잎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보면서 생활 속 식물의 특징이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덩굴을 만들며 예쁘게 피어있는 덩굴장미는 가시가 많아서 가까이 가면 찔려서 다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덩굴장미의 생김새를 보고 만든 것이 가시철조망입니다. 가시의 모습과 덩굴의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풍나무 씨가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와 선풍기도 발명되었습니다. 또 민들레 씨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낙하산도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발명품입니다. 그 외에도 연꽃잎의 특징을 이용하여 물에 젖지 않는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물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물 자체를 이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해 약재를 만들거나 천연 염색을 하고 허브의 독특한 향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방향제, 비누 등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이용합니다. 그죠. 식물이 제일 일단 많이 사용되는 건 아무래도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 자체를 많이 먹기도 하고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요. 우리 부모님은 허브를 키우기도 하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허브를 키우고 이렇게 하나씩 한 입씩 따서 이렇게 음식에 넣기도 한다고도 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본 영상도 생각하고 여러분 책을 읽었다면 책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험 관찰 12쪽입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우리 생활에서 그럼 이렇게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이 보여줬던 영상을 이용해도 돼요. 여기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에는 쓸 게 너무 많았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허브를 활용해 방향제와 해충 퇴치제를 만들었다. 식물의 꽃이나 잎을 활용해 옷을 염색했다. 그죠? 천연 염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식물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단풍나무 열매 생김새를 활용해 나왔듯이 영상에서는 헬리콥터인데 여기는 드론의 날개도 만든대요. 즉 이렇게 식물은 우리는 너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공기 정화 용도로도 사용하고 생활용품, 목재, 음식, 약재, 염료, 조경이라는 건 예쁜 모습을 식물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사실 행복하긴 하죠. 그리고 산림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특징을 활용해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우리는 만드는데요. 이런 예로는 독고마리 열매, 단풍나무 열매, 연잎,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즐겁게 모두 공부했나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